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번 총선 결과가 주식시장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금투세도 밸류업도 안개 속에 잠기다. 바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이번 총선의 결과, 이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건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놓고 여당은 폐지,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서 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자, 일단 금투세 폐지가 무산되면 커지는 우려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죠. 최고 27.5%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투세 시행으로 세수가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금투세가 시행되고 약세장이 찾아오면 거래가 줄겠죠. 그렇게 되면 거래세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우려감도 커지는데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도 추진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기업의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이렇게 세제 개편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 국회 통과는 어려워진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내용도 보시죠. 결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방향성이 유지될 수가 있지만 기존의 세제 개편을 전제로 추진해온 정책들은 야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에 관련된 소식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보실까요? 저성장의 늪 2% 초반 벗지 못하는 한국 경제입니다. 앞서 아시안 플러스 3 거시경제 조사기구죠. AMRO에서도 2%대를 전망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아시아개발은행입니다. ADB에서의 전망도 2%대, 심지어 더 낮게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기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ADB는 11일 2024년 아시아 경제 전망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속 등에 힘입어 올해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AMRO 국제통화기금 2.3%, 앞서 이쪽에서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다는 거죠. 그보다 0.1포인트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낮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게다가 일단은 내년 한국 성장률은 조금 더 높게 잡고 있긴 합니다만 밑에 보시죠.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은 4.9%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2%대 저성장, 그리고 이 심지어 아시아 성장률이 4%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 반토막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다소 아쉬운 내용을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영화감독 박찬욱을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사진부터 잠깐 보실까요? 자, 사진에 보시다시피 영화감독 박찬욱의 신작 도끼가 있습니다. 이 남녀 주인공으로 영화배우 이병헌과 손예진이 물망에 올랐다, 조율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과연 CJ ENM과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지 자세한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영화 도끼는 박 감독이 2017년부터 준비해왔지만 번번이 투자 배급을 거절당한 작품입니다. 왜 거절당했을까 보니까요. 박 감독은 명성에 비해서 의외로 흥행과는 거리가 먼 연출자라는 거죠. 최고 흥행작이 의외로 올드보이 같은 작품이 아니라 아가씨였습니다. 428만 명을 동원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봉했던 헤어질 결심을 보면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긴 190만 명을 동원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CJ E&M이 투자 배급에 유력해 보인다는 전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초기작부터 가장 최근 작품인 헤어질 결심까지 스크린 사교작은 모두 CJ E&M이 투자 배급을 진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그런데 CJ E&M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CJ E&M은 작년 한 해 유령과 카운트, 소년들, 더문, 외계인 2부 등 투자 배급으로만 890억 원이 넘는 실패를 맛본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영화명과 CJ E&M의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해 보인다는 시점, 이렇게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는데요. CJ E&M의 주가 수준, 사실 오늘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요. 지난해 말에 있었던 저점 대비 조금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저점에 대해서도 더 밑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신작이 과연 CJ E&M의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브리프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 내용이 확인이 필요하시면 옆에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프였습니다.